이런 광경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한국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최근 한국으로 여행을 온 한 외국 건축가가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62살에 서울에 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왓슨이고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건축가예요. 호텔 방 창문 밖을 내다보니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이 정말 놀랍기만 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고 새벽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이 광경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워요. 사실 저는 항상 한국을 방문하는 꿈을 꿔왔지만 그게 이를 위해서일 줄은 몰랐어요. 제 회사가 여기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거든요. 우리는 한국 건축회사와 협력해서 서울에 새로운 문화지구를 설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과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기대되지만 사실 조금은 긴장도 돼요. 첫 회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떠오르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물을 좋아했어요. 학교 노트에 항상 집이나 탑을 그리곤 했거든요. 그 열정이 저를 건축 공부로 이끌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 중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고치는데 저를 바라보는 얼굴엔 주름이 좀 늘었지만 눈은 여전히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어요. 비록 62살이지만 저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 감정이 교차해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약간의 걱정도 있어요. 제가 한국식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디어가 그들의 요구와 잘 맞을까요? 생각할 게 정말 많아요. 밖으로 나가보니 서울의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제 아이들보다도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적으로 낯선 물속에 들어온 물고기처럼 느껴졌지만 곧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떠올렸어요.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될 한국건축회사 사무실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줬어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 측을 이끌고 있는 박지수라고 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왓슨 씨.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라고 아주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저도 한결 긴장이 풀렸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수는 문화지구에 대한 초기 계획을 보여줬어요. 이곳은 도시의 오래된 지역에 지어질 예정인데 좁은 골목길과 전통 가옥이 현대 건물들 옆에 나란히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것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점점 더 흥분됐어요. 전통 한국 기와처럼 보이는 태양 전지판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 식당들을 위한 음식을 키울 수 있는 정원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또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계절에 따라 변하는 건물들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사무실을 나설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이 역사와 환경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풍경과 소리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거리 음식의 냄새가 제 배를 꼬르륵거리게 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처럼 들렸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앞으로의 몇 주, 몇 달을 생각해봤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거예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야 할 일도 있고 언어 장벽도 극복해야 하며 복잡한 설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겼어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혁신을 결합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을 창조할 기회일지도 몰라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누가 62살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서울에 있고 배우고 창조하며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됐어요. 내일이 너무 기대돼요. 다음 몇 주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서울 생활에 푹 빠지다 보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도전의 연속이었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옛날 궁궐들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지붕과 화려한 장식들로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 옆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는 걸 보니 마치 한국의 긴 역사와 밝은 미래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 한국인 동료들은 금방 저와 일하는 사람을 넘어 제 가이드이자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 쪽의 수석 건축가였던 박지수님은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그녀는 정말 뛰어난 능력과 일에 대한 열정을 지닌 분이었는데 따뜻한 미소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다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회의가 끝난 후 지수님이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바닥에 앉아 종이 등의 따스한 불빛에 둘러싸인 채로 지수님이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수님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건 깊은 연결과 충성심 같은 감정이에요. 우리 사회를 묶어주는 힘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우정 같은 건가요? 라고 물었죠. 지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보다 더 깊어요. 낯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도와주는 이유도 이 정 덕분이에요.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정 때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정이 들어있죠. 저희가 불고기, 비빔밥, 김치를 나누어 먹으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식당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순간이 정말 따뜻하고 함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공동체의 느낌은 우리의 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팀 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졌어요. 우리는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고 건설할 지역의 주민들과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필요와 꿈을 이해하려고 했죠. 어느 날 번화한 시장을 걷던 중에 지수님이 저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시의 영혼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마당 하나, 옥상 정원 하나가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자연과 다시 이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수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항상 친환경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어요. 그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그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울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의 활기와 끊임없이 깨어있는 듯한 에너지가 좋았고 매운 김치의 톡 쏘는 맛과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의 포근함도 마음에 들었어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의 혼잡함마저 익숙해졌어요.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수님이 말했던 정이 떠올랐어요.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늘 도전이었고 동료들 대부분이 영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짓이나 표정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의 속도도 엄청났어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이 왜 있는지 금방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스러운 순간들 뒤에는 항상 기쁨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일요일 아침 지수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했던 날이 있었죠. 그날 지수님의 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 배추잎 사이에 양념을 넣는데 계속 서툴러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또 어느 날 밤에는 팀 전체가 노래방에 가서 제가 비밀리에 연습했던 한국 노래를 불러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기억도 있네요. 프로젝트가 종이와 디지털 모델로 점점 구체화되면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관점이 넓어지고 더 깊어졌어요. 세상과 제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밤 아파트 발코니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가득 차올랐어요. 다음 날이 기다려졌고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어떤 도전을 함께 극복할지 기대되었죠.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두렵고 불확실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더 열려있고 더 호기심 많고 더 생기 넘치는 새로운 제가 서 있었거든요. 창밖에 비친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때 저는 미소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눈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잇고 세대와 사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의 연결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제 자신과 이어지는 다리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다리가 어디로 이끌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문화구역을 만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멋진 멀티미디어 아트 센터가 자리할 예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벌써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서울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멋진 건물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멋진 건물이 그들의 동네에 세워지는 걸 왜 원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때 제가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트센터를 지으려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빈 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 주민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더라고요. 이 정원은 몇 년째 여기에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말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채소를 기르고 손자들에게 자연을 가르치죠. 긴 하루 끝에 와서 쉬는 곳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놓쳤을까 싶었어요. 새 프로젝트에 너무 들떠서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정원과 아트센터에 대해 생각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아트센터가 필요했지만 그 정원을 없애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한국 동료들이 말하던 화합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를 없애지 않고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매일 서울의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동안 엄마들이 담소를 나누고 직장인들이 그늘진 나무 아래서 점심을 먹는 모습을 봤죠. 한옥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전통, 한옥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도 자랑스럽게 서 있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또 고층 빌딩 옥상에 있는 정원에서 사람들이 채소를 기르는 것도 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불교 사원에 갔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풍경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원과 아트센터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둘을 합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신나서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밤새도록 스케치하고 계획을 짰어요. 아침이 되자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팀원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어요. 제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야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팀원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일부는 걱정하는 듯 했고 일부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하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저를 믿어주니 뿌듯하기도 하고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팀원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정원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원을 프로젝트의 중심에 두기로 했어요. 아트센터는 마치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는 나무처럼 정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조로 만들기로 했어요. 각 층마다 녹지가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이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공간도 포함했어요. 물론 예술을 위한 새로운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학습 공간도 마련했죠. 건물의 꼭대기는 거대한 정원이 될 거예요. 서울 시내 전체가 보이는 그곳에서 자연과 예술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그렸죠. 제가 설명을 끝냈을 때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제 아이디어를 싫어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동료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어요. 에밀리 해냈어.
우리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법을 찾았어. 이건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야. 방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울기도 했어요. 저는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팀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들떠 있었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자연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들도 분명히 우리만큼 이 아이디어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들려드릴게요. 저는 방 앞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프로젝트를 구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였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꺼냈어요. 정원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원을 우리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뒤에 있던 큰 스크린을 톡 치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어요. 예술센터였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물은 거대한 녹지에서 바로 뻗어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벽은 식물들로 덮여 있었고 각 층마다 정원이 있는 모습이었죠. 지붕까지 모두 녹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건물과 자연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걸 수직숲으로 만들 수 있어요. 확대된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건물의 각 층마다 정원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한 층에서 전통치유 식물을 기르고 다른 층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야외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늘 정원이 있을 거예요.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누군가 반응하기를 기다렸죠. 그때 천천히 지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는 우리 한국팀의 리더였고 그녀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에밀리,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려던 것을 이해했구나.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 숨쉬는 일부야. 갑자기 방 안이 활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큰 안도의 물결이 저를 휘감았어요. 단순히 디자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법을 찾은 것이었어요. 제 동료들이 토론하는 동안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원래 계획이 그들이 사랑하는 커뮤니티 정원을 파괴한다고 화가 나 있었죠.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자세히 봤어요. 전통적인 마을과 현대적인 옥상 공원을 방문하고 사람들이 사찰 정원의 고요한 공간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 제 팀이 새로운 계획에 점점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예쁜 건물이나 멋진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이 자연과 그리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수가 제게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바랐던 것 이상이야. 내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연에 대한 존중,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연결을 모두 현실로 만들어냈어.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 여러분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워서 이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더 계획을 다듬었어요. 모두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누군가는 야외 공연을 위한 작은 원형극장을 포함하자고 했고, 다른 사람은 전통적인 한국 정원 가꾸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마침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방 안의 흥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낯설게 느껴졌던 거리가 이제는 거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존재하면서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친환경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인간의 영혼을 키우고 사람들을 한데 모으며 자연과 연결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깊은 평화감을 느꼈어요. 내일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지역사회에 발표할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예술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동네에 살아 숨쉬는 심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이 불문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예술과 자연이 나란히 번창할 수 있는 공간을요.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기대됐어요. 몇 주가 몇 달로 지나가면서 저는 서울과 그곳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건축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가져다 줬거든요. 주말이면 전통시장이나 공예 워크숍을 탐방했어요. 뛰어난 장인들이 아름다운 도자기와 정교한 직물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그들의 기술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었고, 저는 이 전통 예술을 어떻게 현대 디자인에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도자기 공방을 방문했어요. 그곳 주인인 김씨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레 작업을 직접 해보라며 권하셨어요. 제가 서툴게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할아버지는 제 손을 차분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에밀리, 아름다운 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 연습도 필요해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과정이란다. 할아버지의 이 말이 저한테 깊은 울림을 줬어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딱 그거 아니었을까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말이에요. 저는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을 디자인에 녹이기 시작했어요. 고대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이 공동 공간의 벽을 장식했고, 지역 장인들이 만든 직물은 로비의 멋진 예술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건 큰 것들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해준 건 일상 속에서의 작은 상호작용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이웃들을 봐요. 제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저를 챙겨줬어요. 옆집 이모이니 씨 아주머니는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김치는 한국의 유명한 발효 채소 요리잖아요. 그날 오후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제 손은 빨간 고춧가루 반죽으로 덮여 있었고, 우리는 양배추를 속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모는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기 가족 얘기도 해주시고 제 가족 이야기도 물어보셨죠. 그날 제 김치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는 좋은 친구와 함께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배운 하루였어요. 그리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득한 젊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혼란스러운 외국인인 저를 도우려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죠. 첫 번째, 혼자서 지하철을 타려다 너무 복잡해서 당황하고 있을 때 대학생들이 다가와 티켓 사는 걸 도와주고 목적지까지 저와 함께 타고 가줬어요. 그들의 친절에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들 간의 이런 연결을 만들어주는 공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특히 흥미를 느꼈던 한국 문화의 한 측면은 빨리빨리라는 개념이었어요. 그 말은 대략 서둘러라는 뜻인데,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연을 듣고 이 개념을 더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강연자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한국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렸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항상 서두르다 보면 생기는 스트레스와 압박도 이야기했죠. 이 강연은 저에게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존중하면서도 차분함과 성찰의 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도심 속에 작은 명상 정원을 설계하게 되었어요. 바쁜 도시 한복판에서 잠깐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도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래된 생각과 선입견들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어요. 저는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단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돌보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며 그들이 자신의 문화와 자연과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매일 그런 것들을 직접 보았어요. 공원에서 모여 보드게임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점심시간에 옥상 정원을 가꾸는 직장인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는 모습들 말이죠. 이런 관찰은 우리 프로젝트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더 많은 공동 공간을 설계했어요. 곳곳에 자연의 요소들을 더했고 실내에도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식물들이 자라는 벽을 만들어 도심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죠. 어느 날 제가 공동 정원을 위한 스케치를 그리고 있을 때 우리 팀에 있는 젊은 한국인 건축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에밀리,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왜요?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요. 그리고 그걸 디자인에 반영해줘서 고마워요. 일부 외국 건축가들은 여기 와서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에밀리님은 진짜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새롭고 신나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공식적인 칭찬이나 상보다도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거든요. 제가 쌓아온 관계들이 단순히 직업적인 관계 이상이라는 걸 느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영감을 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기쁨 그리고 발견의 연속이었죠. 저는 건축뿐만 아니라 삶과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어요. 서울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 눈앞에 펼쳐주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에도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길 바랐어요.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환경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해가 고대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62살인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울 것과 성장할 것이 많아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가 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건축과 인생에서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날 호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익숙한 곳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마다 행복한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계획한 문화지구는 거의 완성되었고 몇 주 안에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오랜 시간 쏟아부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 곳곳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작업이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상이나 뉴스 기사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게 진짜 뿌듯했던 건 매일 보던 작은 순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옥상 정원에 오셔서 허브를 가꾸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번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식물에 물을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녹지를 설계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이요. 새로 생긴 공원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들이 수많은 밤샘 작업과 어려운 회의들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기분 좋았던 건 한국 동료들의 자부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함께 서서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는 그저 건물을 넘어서 자신들의 도시, 자신들의 집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영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카락 색도 그대로였어요. 물론 흰머리가 조금 더 늘긴 했지만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변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운 것도 정말 많았어요. 한국은 정말 빠른 발전 속에서도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작업에서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일상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크게 배운 건요?
진정한 창의성과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사람들의 삶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멋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가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도 벌써 62살이고 건축가로서 몇십 년을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저에게 나이가 많아도 항상 배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여기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 같았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기회였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기대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걸 팀에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은 슬프기도 했어요. 서울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하고 친구들 먹었던 음식 심지어 너무 매운 음식들까지. 그리고 이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여기서 보낸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밀려왔거든요. 제 마음 한편은 항상 서울에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설계한 건물들에, 우리가 만든 공원들에, 그리고 제가 만든 추억들 속에요. 하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창가에서 돌아서며 저는 다음에 올 일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은 제게 인생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가 넘친다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설렜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여행 가방을 들어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끝나가지만 여기서 배운 교훈들은 평생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세상과 하나하나 공유해 나갈 준비가 됐어요.